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비도 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미세먼지는 지난주까지 좀 심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그래도 비가 내리니까 미세먼지는 많이 없더라고 합니다. 자,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합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반드시 일어나서 자기 방 환기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책상 앞에 앉을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밥을 먹을 경우에는 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책상 위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지만은 공기가 바깥 공기가 조금 접하지 못하면 그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맑지 않은 정신 속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침에 또는 아침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은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효과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개인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은 바깥에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깥에 대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좀 맑은 공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게 좀 장황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 페이지 100페이지 이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은, 자, 교과서를 가지고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 자,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었죠?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란 무엇인가? 자, 이차함수란 무엇이죠? 이차함수란, 자, 우리가 이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일단은 어떤 걸 먼저 배웠습니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전 함수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웠겠죠? 그 다음에 1차 함수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전 그 교육과정상에서 이것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루어지고 3학년 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에는 마찬가지로 2차 함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거.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였죠? 그렇죠? 어떤 x의 값이 우리가 교육과정이 자꾸 많은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다시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집합을 가지고 정의를 할 건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을 이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와 같이 그냥 정의를 하고 마무리 짓죠.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 관계?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를 저는 우리는 대응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대응될 때 우리는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함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y는 fx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죠. 자, 2차 함수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함수여야 되죠. 즉, y가 x의 함수여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야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물론 a, b, c는 뭐야 되고, 상수, 여기는 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a는 뭐 0이 아니야.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y를, 이와 같을 때 y를 x의 2차 또는 x에 대한 2차 함수,
뭐 의도 되고 X에 대한 뭐 이차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리들은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하나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영어 단어냐, 영어 절이냐, 하나의 문장이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개념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복습했던 이차함수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죠. 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썼었죠. 이차함수란 무엇인가? 뜻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개념을 또는 개념 전에 이와 같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굉장히 수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똑같은 공부를 하고도 어떤 학생들은 그 공부한 가운데서 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개념 하나에 대해서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 또는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같이 x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y값, 즉 x의 제곱의 값이죠. 자, x의 값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이 존재하겠죠. 또 3보다 큰 것이 존재하겠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점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앞으로 무한히 어떤 3보다 큰 것이 더 진행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한히 계속해서 x 값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x제곱의 값, 즉 x제곱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정확히 말하면 y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x제곱의 값.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제곱의 값, 즉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y 값을 한번 명시를 한번 해볼까요? y 값. 자,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제곱이니까 10죠?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얼마 됩니까? 1이 됩니다. 0의 제곱은 0 곱하기 0이니까.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1. 그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그렇죠? 자, 이것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할까요?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그래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그래프가 무엇일까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지금부터 그래프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가 얼마가 됩니까? 9가 됩니다. 9가 되니까 대략 한 요 정도의 점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은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되니까 요 정도의 점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 1. 요 정도의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일 때의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2일 때의 값은 4가 되죠?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일 때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일 때의 값은 9가 되는 겁니다. 9.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자면은 x 값에 대응하는 y 값, 여기는 y 값이 x 제곱 값이 되겠죠? y 값을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들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점 6개, 몇 개? 7개의 점이 나타냈을 때 이게 바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우리는 직선이냐 또는 이와 같은 뭐 포물선이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나타내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점들을 더 찍어 가지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와 3 사이에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가운데 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얼마? 1.5, 그 다음에 얼마? 2.5.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5의 제곱은 6.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의 제곱은 2.25, 그죠? 그 다음에 0.5의 제곱은 0.25. 자, 플러스 0.5의 제곱은 0.25.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얼마나 됩니까? 2.25. 그 다음에 2.5의 제곱은 자 6.25. 계산되겠죠? 자, 그와 같은 점들을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서도 x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들은 이와 같이 무한히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이와 같이 점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2.5일 때 y값은 얼마가 됩니까? 6.25가 되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정확히 여기가 2.5가 됩니다.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7. 이 가운데가 6.5가 되니까 이것과 이것의 가운데 요 점이 바로 얼마가 됩니까? 요 점이 6.25.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때의 y값은 2.25. 2.25니까 어디입니까? 이거 3이고 2.5.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있는 점. 이게 바로 2.25가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 0.5일 때는 0.2, 여기가 0.5가 되겠죠?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0.25니까 여기가 1입니다. 중간이 0.5, 이 가운데보다 요 가운데, 절반보다도 가운데.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0.5일 때는 0.25니까 한 요 정도 점,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일 때는 2.25니까 여기에 점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다음 2.5일 때는 6.25니까 어디입니까? 2.25니까 이 정도 점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디에서 자, 0과 0.5 사이에도 x값으로 비교하자면 0과 또는 1 사이에 0.5만 있는 게 아니죠. 0과 1 사이에 0.5가 있는 것이 아니라 0.5도 당연히 있지만은 어떤 숫자가 옵니까? 무수히 많은 숫자가 올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것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게 되면은 이 같은 점으로 나타낼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을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점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2하고 3 또는 1과 2 사이에서도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점들을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어떤 전자에서 x라고 하는 값이 x의 값이
어떤 전체? 자, 수 전체. 여기 수라고 하는 거 현재는 실수가 되겠죠. 수 전체로 본다면은, 자, 어떤 형태? 이와 같은 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굵게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굵은 펜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좀 나타내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방금 전에 했었죠?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하자. 그래프. 정확히 표현하면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한다. 용어를 붙일까요?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까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자, 얘는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나죠? 자,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난다.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이렇게 밑으로 볼록한, 빛깔무늬에서 많이, 그렇죠? 보던 토기가 생각이 나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로 볼록한 뭐다? 곡선이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우린 뒤에서 어떤 곡선이라고 부르냐? 포물선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포물선이라는 용어를.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방정식 또는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겁니다. 중학교 과정은 거기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와 같은 그래프는, 자, 요렇게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동일하죠. 무엇을 중심으로? 요 점을 중심으로. 모든 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무엇을 중심으로? 요 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거리가 같습니다. 즉, 이와 같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때 y축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 현대칭 도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까? 현대칭 도형이 되겠죠. 현대칭 도형이 될 것 같고, 그 축을 이루게 있는 것이 y축이 되는데, 즉, 이 모든 곡선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자,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놓게 되면 이것이 바로 y축이 되죠. 자, 이걸 뒤에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대칭축은 요즘은 대칭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축이라고 합니다. 축은 어디다? 자, y축이 된다. y축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x는 0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뭐에 대한 방정식이냐? 축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1사분면, 2사분면만 놓고 보는데 1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 밑에 있는 그 4사분면도 포함해가지고 x가 0보다 크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어떻게든 설명해도 됩니다. 자, 작을 때부터 설명할까요? 여기부터 쭉 설명하자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요 두 개의 점을 놓고 볼까요? 요 점과
요 두 개의 점을 놓고 본다면은 x 값이 얘가 요 점이 요 점으로 바뀔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마찬가지로 요 점과 요 점을 두 개의 점을 놓고 볼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 형태가 됩니다. 즉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자, 이번엔 일사분면, 즉 일사분면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사분면에 들어가 있을 때가 되겠죠. x의 값이 0보다 클 때, 즉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래프가. 자, 요 두 개의 점을 놓고 봅시다. 요 점과 요 두 개의 점을 놓고 보자. 자, 요 점에서 요 점을 갈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 점과 요 점을 놓고 볼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즉 x의 값이 어떻게 할 때? 증가할 때 어떤 값이? 그때 y 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요 점에서 요 점을 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 점에서 요 점은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은 증가하는 것이 되죠. 얘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감소하는 것이 되고 얘는 x 값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뀔 때 또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할 때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은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를 따질 때 x 증가량분의 y 값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놓고 본다면은 얘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거고 얘는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중학교 2학년 때에도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따질 때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정했죠. 어떤 겁니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것만 따진 거죠.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즉 기준을 두 가지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항상 설명할 때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는 기준을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가지고 어떤 기울기 값을 따지는 것처럼 이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냐 또는 감소하냐를 따지는 거지 감소할 때 증가하는 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장황하게 좀 설명했는데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냐 증가하냐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이와 같은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입니까?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정리했었죠? 자,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원점을 지나고 원점 0,0을 지나고 그렇죠? 어떤 형태입니까?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이걸 뒤에 가가지고는 어떤 선이랍니까? 이거 포물선입니다.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다. 대칭이다. 그렇죠? 이걸 뒤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축. 옛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대칭축이라고 했는데, 대칭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대칭이란 말은 그다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은 어느 축이 된다? Y축이 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자, x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자, 지금은 요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 겁니까?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또 구별을 하자면 x의 값이 0보다 클 때, 자,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 지어 가지고,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y의 값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방금 전에 해봤죠? x가 0보다 작을 때, 즉 2가북면과 3가북면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다음, x가 0보다 클 때, 자, 그래 y축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그렇죠?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들은 모두 이와 같은 세 가지 형질을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x제곱의 개수가 2가 되든 3이 되든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죠. 요 곡은 이 앞에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즉 정확히 표현하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고 여러분들 문제 1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좀 풀어볼까요?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제외하고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원점을 제외한다겠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원점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그 값들이 모두 어디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즉 y의 값은, 즉 x제곱의 값은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흔히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x축, 정확히 표현하자면 x축 위쪽에 있다고 합니다. 위쪽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표현은 x축 위에 있는 점들 위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가 간혹 있어서 강조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유튜브에 선생님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페이지 100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보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페이지 100페이지.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다음 표는 이차함수 y는 x제곱에 대하여 x의 값에 대응하는 y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0, 0.5, 1, 1.52, 2.5, 3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y의 값으로는 3, 6.25, 4, 2.25, 1, 0.25, 0, 0.25, 1, 2.25, 4, 6.25, 9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빈칸에 알맞은 걸 채우시오. 자, 굵은 것으로 큰 것이 채운 거죠. 이 표에서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아래 좌표평면 위에 나타냈죠?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우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앞의 개념 열기에서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때 x의 값의 범위를 수 전체로 확장하면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그림 2와 같이 원점을 지나는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 위의 그림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며 y축의 대칭인 곡선이다. 또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첫 번째,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다. 세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x값이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참고, 특별한 말이 없으니 이차함수에서 x값의 범위는 수 전체로 생각한다.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교과 페이지 101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 페이지 102페이지부터 나오는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이제 성적표가 배부가 될 겁니다. 성적표 배부가 되니까 그 성적표 배부된 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마 상담이 진행될 것 같은데 반드시 본인 성적을 확인한 후 어떤 고등학교를 가게 될지 반드시 성적과 동시에 진학 상담을 동시에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담임 선생님께서 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좀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담임 선생님과 좀 깊이 있는 상담을 좀 진행을 해줄 것을 좀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